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정말 내 신장에게도 편안한 걸까? 최근 진료 중에 만난 62세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크게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매일 드시던 음식들 중 일부가 본인은 전혀 몰랐지만 신장에는 꾸준히 부담을 주는 종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저 평범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평범함이 신장에게는 꽤 큰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조용히 경고하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신장 부담 음식 4가지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아, 나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 내 신장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 신장이 힘들어하는 음식은 없었나요? 자,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말도 없고 아픈 티도 잘 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신장은 문제가 생겨도 거의 끝까지 침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이미 많이 진행된 뒤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부담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죠. 음식 하나, 간식 하나, 짠맛 하나가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신장은 조금만 쉬게 해주면 안 될까 하고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뚜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속도는 빨라지고 고혈압, 당뇨 탈수 같은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평소 무심코 먹던 음식들이 신장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4가지 음식은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신장이 편안해지려면 조금만 주의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건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먹는 것들, 내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습관과 오해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오던 식습관들 속에서 혹시 신장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오해와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나도 이랬는데 하고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알아가는 거니까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말입니다. 싱겁게 먹으니까 괜찮겠지. 물론 싱겁게 먹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신장에 편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공식품은 직접 짜지 않아도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국물 요리는 간이 약해 보여도 국물 속 염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싱거워 보인다고 안심하는 건 꽤 흔한 착각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건강하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지, 혹은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장은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아서 과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이 중요하지 많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음료에 대한 착각입니다. 물만 잘 마시면 되지 않을까? 물은 물론 중요하지만 단맛이 있는 음료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료는 생각보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갈증이 날 때마다 달콤한 음료를 찾는 분들은 신장이 계속해서 과한 필터링 작업을 하게 되죠. 겉으로는 시원하지만 속에서는 꽤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실수는 내 몸이 괜찮으니까 지금 식습관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이미 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체력과 함께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실수들, 혹시 여러분에게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나요?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행동들이 사실은 신장에게 조용한 부담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음식을 처리하고 어떤 것들이 부담이 되며 어떤 것들이 편안할까요?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주의해야 하는지 훨씬 더 선명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어떤 음식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아주 비슷합니다. 몸속에 들어온 음식들이 소화되고 남은 노폐물들을 하루 종일 쉼없이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정수기 필터도 너무 더러운 물을 계속 넣으면 금방 막히듯 신장도 부담이 큰 음식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면 점점 지쳐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생각해 볼까요?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분해 후에 나오는 노폐물이 많습니다. 신장은 이 노폐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세게 일을 해야 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몸에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 물과 염분을 조절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좋아하면 신장이 하루 종일 과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마치 작은 엔진이 큰 트럭을 끌고 가는 것처럼 무리가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들, 특히 단맛이 강한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과 첨가물은 혈당을 올리고 염분 균형을 깨뜨려 신장이 해야 할 작업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몸은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수분과 전해질을 계속 조절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장은 끊임없이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기 쉬운 요소가 바로 염분 외의 숨은 부담입니다. 인산염이나 포화지방처럼 음식에 감춰져 있는 성분들이 신장의 세포를 자극하고 미세한 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기능을 천천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신장 내부에서는 작은 긴장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장은 정말 많은 일을 아주 조용히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신장은 훨씬 가볍게,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편안하게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혼자 감당해 오고 있었을까요? 준비되셨다면 이제 신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들을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들으시면서, 아,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음식의 간을 확실히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물은 가능한 한 건더기만 드시고 찌개와 찜은 양념을 덜어내고 드시면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혀가 금방 적응합니다. 생각보다 쉬운 변화예요. 두 번째 조언은 단백질 양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적당함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한 끼에 과도하게 먹기보다는 두부, 계란, 생선, 콩류를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 중 한 끼는 가볍게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보면 신장이 느끼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작지만 매우 효과적인 변화예요. 세 번째 조언은 음료 선택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맛이 강한 음료나 카페라떼, 가공 음료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을 크게 늘립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 대신 음료를 찾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만이라도 한 번은 물, 한 번은 따뜻한 차, 이렇게 바꿔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네 번째 조언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냉동 간편식 등에는 나트륨과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을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2번, 3번 먹던 걸 1번으로만 줄여도 신장이 느끼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게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하루 6, 8잔 정도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외출하기 전 한 잔만 실천해도 신장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어요. 마지막 조언은 정기적인 체크입니다. 신장 수치는 빠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혹은 의사와 상의해 6개월에 한 번 크레아티닌과 EGFR을 확인해 보면 내 신장의 방향을 훨씬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프고 나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을 때 지켜보는 것이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조언 어떤가요?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지키면 신장은 분명히 더 편안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어쩌면 이미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작게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실제 사례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8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늘 나는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밖에서 간단히 먹거나 집에서도 반찬을 넉넉히 챙겨 드시곤 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이전보다 꽤 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러죠? 나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식습관을 천천히 살펴보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본인은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지만 국을 몇 끼니마다 거의 다 드시고 계셨고 간단한 햄이나 조리된 음식도 자주 드시더라고요. 또 갈증이 나면 물보다 달달한 음료를 먼저 찾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신장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천천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고, 2달 후 검사에서는 수치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기 전엔 몰랐는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익숙해서 그 신호를 못 듣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은 요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조용히 들어보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메모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만 적어두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가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국물과 양념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싱거워 보인다고 안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많음보다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신장을 덜 피곤하게 합니다. 세 번째, 단맛이 강한 음료와 가공 음료는 신장에 숨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물이나 담백한 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횟수를 줄이기.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 물은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하루 6개째 8잔을 가볍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신장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아프지 않아도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6가지는 모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신장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일상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말없이 매일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신장은 그만큼 더 편안하게, 더 오래 함께 해줄 거예요.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 이건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에 남는 게 있으셨나요? 그 작은 마음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너무 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에 맞게 하나씩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식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신장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